그래서 아까 침에 여기 책 뒤에 보면 네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똑같은 물건이 그 사이트에서만 잘 팔리는 이런 거, 이 위닝 네네. 컬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노하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비주얼만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눈이 밖으로 나와 있는 뇌거든요. 네. 이게 눈을 뽑아보면 죄송해요, 눈을 뽑아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워낙 이제 이 박사하면서 비주얼과 뇌의 상관관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눈이 시신경의 세포가 이 뇌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이 뇌가 바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어머 이거 먹고 싶다, 어머 저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눈이 뇌에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거를 지시하는 현상이거든요. 와. 무의식적으로. 그럼 제가 하나 해볼게요. 대박. 대표님이나 우리 애정님들 주방에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베스킨라빈스 스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네. 그럼 베스킨라빈스 스푼을 딱 봤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 집에 다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 보고 나뚜루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시키는 일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이번 주에 누가 생일인 게 떠올랐어요. 그럼 베스킨라빈스 케이크를 산다거나 지금 애가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졸라요. 그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서 먹거나 가서 먹지 나뚜루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뚜루 아이스크림이 베스킨 아이스크림보다 맛이 없을까요? 아니요, 나뚜루가 맛있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베스킨라빈스에 가라고 무의식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주 보고 오래 본 것을 친근하게 생각해요. 시각하구나. 친근한 걸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주 보고 오래 보고 친근한 걸 신뢰하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는 자신의 주제 컬러인 핑크색을 스푼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 서랍에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징한 놈들. 노티드가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 노티드 대표님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이분은 브랜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노티드 도너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그렇죠. 아니면은 뭐 선물용으로 산다든지 본인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꼬박꼬박 그러신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내내 가서 먹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띄엄띄엄 가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굿즈예요. 그래서 노티드 캐릭터가 그려진 교통카드를 만들고 굿즈를 만들어서 브랜딩에 성공해서 지금 매출이 700억 되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쓰는 거를 보면서 고객들은 얘가 친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근한 걸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도너츠를 사야 되겠다고 하면 노티드가 먼저 그냥 내가 자동으로 시켜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객에게 내 걸 자주 노출시켜서 친근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어디 다닐 때는 오늘 노란색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노란색만 입으세요. 그럴까요? 앞으로는 노란색만 입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 어디 가든 옐로우 가면 창호 오빠가 생각이 나겠네요. 말하게끔. 그래서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 그 조성희 대표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노란색도 입고 빨간색도 입고 파란색을 막 입고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켈리체 회장님이랑 콘서트를 하는데 회장님은 파란색, 이제 조성희 대표는 빨간색을 입고 왔어요. 태극 무늬로 형상해가지고. 진짜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켈리 회장님이랑 같이 오신 분인데 빨간 옷 입으신 분, 조성희 대표님 이름은 기억 못해도 빨간 옷 입으신 분이라고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 컬러가 왜 SNS나 이거 활동하는데 중요하냐면 글, 이미지, 컬러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컬러예요. 컬러를 가장 빨리 인식하고 오래 기억에 남기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수저를 남겨주고 조성희 대표님이 책 낼 때마다 빨간 표지를 쓰고 빨간 자켓을 입고 빨간 펜을 만들고 빨간 노트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이트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차별화를 주려면 결국은 맞아요. 컬러가 일단 먼저 주제 컬러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주제 컬러가 먼저 있어야 되고 마켓 컬리가 우리가 보라색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마켓 컬리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보라색이 5% 미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탕색이 70이 화이트고 25%가 회색이고 5%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주제 컬러를 정하고 클릭시키고 싶은 곳에 이 보라색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 점포 가보면은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난리가 빨간색, 난리가 여기는 아니죠. 노란색 반짝반짝반짝. 와, 어쩌을까. 어쩌을까. 아이. 이게 오프라인에도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렇게 컬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간판은 노란색, 발매트는 초록색, 메뉴판은 보라색, 휴지통은 검정색. 자기 컬러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뭔지 모를 때 고객은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얘가 뭐 하는 데인지 한눈에 인지가 안 되면 에너지를 또 써야 되죠. 뇌를 돌려야 되죠. 네네. 고객은 에너지를 절감시키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아 뭐야 정신없어 나가자. 그냥 그쵸,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중력도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이 컬러의 법칙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와, 대표님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먹고 살아도 되니까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저를 안 찾으면은 와. 저는 산책하고 제 내면을 좀 더 닦고 제 좋아하는 수영을 열심히 할 수 야, 있었어요. 멋있다. 나 이렇게 가고 싶다. 나 이렇게 길을 갈래요. 나 진짜. 오늘 이후로 나 또 팬이 된다. 진짜. 대표 이 부분만 마무리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자기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후에마이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와. 되는데 이게 제가 3가지 질문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 제가 이랑주가 이번 생에 와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저에게 질문한다는 것처럼 라라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든다든지 그런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뭐 세상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빵 만드는 데가 라라 브랜드밖에 없어?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쵸. 그럼 차별점이 뭔지 우리만의 뭐 글루텐을 안 쓴다든지 뭐 당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건 빵을 만든다든지 뭐 있죠. 그런 차별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핵심 고객은 누군지. 근데 이 핵심 고객에서 되게 많이 흔들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어떤 소상공인 점포를 갔어요. 정말 1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가셨어요? 저희 봉사하는 팀이 있는데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하는 점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경단위원들을 이제 다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집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있는 한 10몇 평 되는 가게에 화병을 다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아까 온갖 컬러가 다 있었다는 거 똑같아요. 프로방스 화분이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토분이 한 9개 나왔어요. 유리 화병이 한 8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사기로 된 이 도자기 화분이 또 한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여 개의 화분이 하나도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화분이 컨셉이 없어요 했더니 본인이 처음 창업할 때는 프로방스 꽃집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프로방스 나나나나 너무 좋아했어요. 어울리고 또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막 그렇게 꾸며놨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요즘은 유리화병이 유행인데 유리화병 없어요. 그래요 고객님? 이러면서 유리화병 10개 샀어요. 그래 그분한테 1개 팔고 9개가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어머 요즘 토분이 유행인데 토분 없어요? 그래서 토분을 또 샀어요. 그분이 2개 사가고 8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비건빵이 맛이 없는데도 비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온갖 막 토핑이 올라가고 예쁘고 막 첨가물 있고 막 화려한 그런 빵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우리 고객이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화분 몇 개 덜 팔고 프로방스 화분을 10년 했다면은 프로방스 화분계의 그 선두주자 지금까지 그 헤리티지, 빈티지가 쌓여가지고 성지가 됐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켓컬리의 존재 이유는 좀 비싸더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 사람, 그리고 차별점은 새벽 배송이었고 핵심 고객은 강남주부였어요. 처음에는 강남 것만 배달을 했죠. 그래서 강남주부의 그 퀄리티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주제 컬러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식품이니까 노란색 쓰고 싶었겠죠. 빨간색 쓰고 싶었겠죠. 건강한 먹거리니까 왜 초록색 안 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보라색이 왜 나왔냐면 강남주부가 타깃이었기 때문에 보라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걸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야 정신없는 소리가 안 나요.
핵심 고객을 찾기 위해서 더 뾰족하고 날카롭게 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이시죠. 책 내용 좀만 더 엑기스 좀 주시면. 아무도 책을 안 사야 하시겠는데 아니요. 안 사셔도 돼요. 여기 내가 오늘 다 아니요, 우리 애정님들한테 제가 애정하니까 오늘 다 퍼놓고 고맙습니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대표님 이 책이 좋은데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왜 이 네네. 책을 왜 정확히 쓰셨나요? 그 한국 그 분들이 칼라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칼라가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없는 줄 알아요.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색을 쓰는 게 되게 보수적이네요. 한국 분들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를 가보면 어때요?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죠? 엄마 저거 유럽 감성이야, 이거 남미 감성이야. 같은 노란색인데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완전 노란색인데 여기 갈색이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긴 진짜 개나리색이고 여긴 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비교가 너무 좋다. 오늘 세 그러니까요. 개가 이거 같은 색 아니잖아요. 아, 맞아, 달라요, 완전. 인간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색깔이 2만여 가지예요. 근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밖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네요. 색을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네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색은 너무너무 풍부하고 고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색이에요. 그래서 색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SNS를 하건 온라인 그 쇼핑몰을 하던 매장을 하던 즉각적으로 고객이 반응 오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 대표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왜 라라 브랜드는 이 색을 쓰셨는지. 일단은 제품도 그렇고 제품도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지는 게 옐로우였고요. 저희 매장에서 오브제를 꾸미는 것들, 저희가 우드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또 차분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옐로우 톤을 좀 더 많이 쓰게 됐죠. 메인 컬러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라를 쓸 때 같은 노란색 안에서도 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노란색이라도 흰색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하거나 SNS에서 방송할 때 이런 색보다 이런 색이 전달력이나 호소력이 훨씬 더 높게 돼요. 조금 더 전문가로 보이고 싶다면은 톤을 더 낮추면 돼요. 검정색이 들어간 노란색을 채도를 더 낮추면은 같은 노란색이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를 쓸 때 내가 노란색이 이마트가 가져가서 쓸 게 없다, 카카오가 가져가서 쓸 게 없다 그러시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톤만 조정해도 칼라가 주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처럼 주제 칼라를 한 가지만 써야 되냐, 다른 칼라를 붙이면 안 되냐. 그래도 되기는 돼요. 사실은 저도 지금 위닝 칼라를 할 때 2가지 색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파란색이 희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와 그다음 좀 밝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사용을 했는데 그 2가지 컬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2가지 컬러를 잘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주제 컬러를 정하고 그 주제 컬러를 받쳐주는 색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되게 잘 쓰신 게 노란색을 쓰고 브라운을 썼다고 했잖아요. 빵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브라운이고, 그리고 전체 톤은 또 화이트, 약간 크림 화이트 쪽으로 쓰니까 이 3가지 색. 그래서 인간은 한 번에 3가지 색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어요. 카페를 창업했어요. 거기에 3가지 이상의 색을 쓰면 정신없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거 쓸 때 구글 그 컬러 순서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 같이 혼자서 장사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막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한 가지 컬러를, 자기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톤을 좀 조정하고 보기까지도 안 되면 보조 컬러를 좀 쓰시면은 충분히 본인의 브랜드 컬러를 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